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 TV.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잘 안 들리는 분 계시나요? 잘 안 들리는 분은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와이파이가 동시에 접속이 되면은 또 이렇게 부하가 걸리면은 잘 안 들릴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을 좀 감수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 시작 전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3, 4분기 교육이에요. 오늘 주제는 이제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입니다. 우리 이제 남수원 센터 식구들이 전체 인원은 이제 51명인데 지금 35명쯤 이렇게 접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까지 같이 이렇게 또 함께 공부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상반기 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공유해 가지고요, 우리 하반기 평가 대비하는데 참고해 주십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고객 서비스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객의 위치가 우리한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시작하면서 먼저 고객 서비스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 고객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사업에 반영해서 성공하신 우리 월마트 창립자 세몰튼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고객이 있으며 고객은 자신의 돈을 다른 곳에 씀으로써 우리 모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고객의 중요성을 일찍 정확하게 읽으셔가지고요. 이분은 이제 그 고객 중심으로 유통기업을 이렇게 창립을 해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그 월마트를 키워낸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다음에는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신지 빌 게이츠인데요. 고객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 가장 많은 불편을 느낀 불평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빌 게이츠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 컴퓨터의 그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다가 가장 앞선 프로그램을 보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을 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남들보다 앞선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세상에 이렇게 소개를 하면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요, 이거 문제가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불편하다, 이거 좀 해결해 줘라,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얘기를 하면 그거를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보완해가지고요, 그렇게 세계 최고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고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이제 그 일본 출신의 근데 요리사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손님들은 아주 단순 솔직해가지고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맛이 이상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불평을 하지 않지만 맛이 없다고 느꼈으면 그 식당에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손님들은 맛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사라져 버리는데 한국인들은 좀 더 솔직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음식 오늘 맛이 이상하다, 짜다, 쓰다, 이렇게 신맛이 난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 요리를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요, 최고의 일본 요리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국 분들한테 이런 걸 배울 수 있었다.
그만큼 고객한테 귀를 기울인 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베 고이치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일본 요리사 중에 최고의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중요하게 그만큼 인정을 하고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성공을 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건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서 딱 한 가지 좀 우리가 이제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될 게 가끔은 드물게 진상 고객들이 있어요. 우리 수원센터에도 이렇게 이제 가끔은 이렇게 이제 진상 고객이 나타나가지고요. 괜히 이렇게 짜증내고 시비 걸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고객이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럼 진상 고객은 왜 진상을 부리는지, 어떤 식으로 부리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이거를 오늘 같이 한번 준비한 영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객 서비스가 이래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고객 서비스를 아무리 친절하게 잘하려고 해도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비밀번호 3회 오류돼 가지고 이제 시스템이 딱 잠겨 버렸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거를 해제를 하려면은 그런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을 해야 이게 가능한 건데, 억지를 부리는 거죠. 거기다가 그냥 그 끝내 안 해주니까는 이제 너 가만 안 두겠다 이런 협박을 하고, 이 진상 고객은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아주 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받아 가지고서는 너 가만 안 두겠다. 이게 이 명찰 보고 너 서우진 너 가만 안 두겠다 협박을 하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요. 은행 본점 게시판에다가 악성 민원을 올린 거예요. 근데 오늘 어느 지점에 갔더니 무조건 안 된다 그러더라. 나 볼일 못 보고 왔는데 그렇게 아주 불친절한 직원은 잘라야 된다고 막 그냥 민원을 막 이렇게 제출을 한 거예요. 그게 본사 게시판을 보고 이제 본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해당 지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민원 빨리 해결해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압력을 강력하게 넣으니까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민원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진상 고객을 초청을 하고요. 이 담당 직원을 불러다가 그 기분 나쁘게 한 거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어떻게 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게 고객 서비스 하는데 애로사항이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여직원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하라 그래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직원이 만약에 내가 뭘 잘못했냐, 당신이 비밀번호 오류 3번 해가지고 시스템에 잠기는데 날 보고 어쩌란 말이냐 해가지고 우리 누가 잘못한 건지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진짜 싸움이 붙어버리면은요, 그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잘 참고 서비스를 잘해왔는데 결국은 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비거리가 생겨가지고 바가지를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든지 잘 수습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마음 상하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이렇게 또 시비를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또 이 90도로 폴더 사과를 3번 하면서 잘못됐습니다 3창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망설이고 지연되니까 그 이제 아무래도 본사 게시판하고 금융감독원 게시판에다가 민원을 도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원, 악성 민원을. 그럼 이제 그 악성 민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민원을 올리면은 결국은 이 은행 지점 전체가 이제 고생하고 힘들어질 게 너무 뻔하니까 이 여직원이 딱 순간에 판단을 해가지고 정말 그 시키는 대로 90도로 숙여서 잘못했습니다. 3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했는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 지금 이제 막 이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은요, 왜 이렇게까지 이 진상고객의 무리한 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불만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지금 잘못 없이도 당해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 요 남자 직원은요, 신입사원이에요. 아직 고객 서비스의 이제 기본 개념을 잘 몸에 체득이 안 된 사람이죠. 나도 인권이 있는데 왜 이런 걸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냐고 이제 하는데,
고객 서비스가 사실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해도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그게 또 무리한 요구가 되면은 이렇게 한 발 양보하고 물러서서 이걸 수습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대처 능력이 고객 서비스 요원한테 요구되는 게 진상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객 서비스가 어렵고 진상 고객 만나면 힘들어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잘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드라마에 나온 한 부분인데요. 이 드라마가 의도하는 건 그거예요. 이 은행 직원이 특별히 잘못한 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진상들이 있다. 그 진상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이제 용도로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만들어서 드라마로 방영이 된 부분이에요. 자, 친절한 인사가 중요하죠. 우리는 이제 고객 서비스하는 자세 CS 항목을 점검을 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사받을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눈을 맞춰야 인사지, 눈을 안 맞춘 상태에서는 인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인사는 이렇게 웃는 얼굴을 만들고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그냥 너무 찡그리고 슬픈 얼굴로다가 심각한 얼굴, 기분 나쁜 표시 이렇게 내고 굳은 얼굴로 인사를 하면은 인사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15도 정도 상체를 정중하게 숙였다가 천천히 일어나면은 정말 정중하게 인사하는 걸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인사를 한 다음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걸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질문에는 이제 그런 게 포함이 돼 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응?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묶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까지가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평가도 오게 되면 이렇게 인사하는 그 자세와 분위기, 먼저 발견하고 따뜻하고 겸손하게 인사를 하는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체크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남수원 센터 가족들은 다 잘해 주실 걸로 믿고 또 당부드립니다. 이번에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년도 1사분기에 산재 사망자 수가 586명이 나왔어요. 작년에 1사분기 때 574명이었습니다. 12명이 늘어났죠. 이게 원래는요, 금년에 1사분기에는 틀림없이 줄어들 걸로 다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도 1월 27일 날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뭐예요? 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주를 처벌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 이제 사업주는 이제 긴장하고 또 우리 센터장님과 소장님을 통해서 안전장구 필요한 거 이런 거 구입해 가지고 막 그 지급을 하고 비치하고 이런 작업을 다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아니 안전에 관한 이렇게 장비를 도입을 하고 비치하고 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해도 사망자가 줄지 않고 늘어난 이유가 뭔가? 이거 전부 다 안전 관련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확인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안전 도구 장비를 다 이렇게 지급을 해도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온 거예요. 인적 요인에 의해서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근로자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입증을 해준 겁니다. 회사에서는 이 안전에 대한 어마어마한 관심과 지원을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도 본인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사고가 나는구나, 이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은 코로나가 2년 반 동안 이렇게 극성을 부리면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2년 반 동안 마스크하고 이렇게 호흡기 순환도 잘 안 되고 거기다가 이제 위축돼 가지고 뭐 이렇게 활동이 제약되다 보니까는 체력이 저하돼 가지고요, 체력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도 체력이 저하돼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아니어도요, 우리는 나이 먹으면서 해마다 한 살씩 나이 먹으면서 이 체력이 저하되고 균형 감각, 반사신경이 능력이 저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력 저하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등 교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서 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장에 있는 이 전등을 교체하는 일 작업 중에 중심을 잃고 이제 추락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동식 사다리는 미끄럼 방지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 미끄럼 방지 조치가 이행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요, 사다리 작업은 분명히 2인 1조를 꼭 지켜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이 준수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이제 그 사다리 올라가 작업할 때 안전대를 차고요, 그 다음에 안전모를 쓰라고 했는데 안전모를 쓰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안전모를 모자 쓰듯이 그냥 이렇게 얹고 그냥 간 거예요. 거꾸로 떨어지면서 안전모가 먼저 나가 떨어지고 이 맨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거꾸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이제 내진탕으로 사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모는요, 그냥 여기 얹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안전모를 썼을 때는 턱끈을 확실하게 조여가지고 넘어지고 떨어지고 할 때 이게 모자가 안전모가 벗겨져 나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 턱끈을 조여가지고 쓰는 게 중요한데 그거 소홀히 하면 쓰나 마나예요. 그래서 안전모를 쓸 때는 이 안전모를 쓸 때는 턱끈을 확실히 조이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 나이를 한 살씩 먹으면서 반사신경이나 균형 감각 같은 게 저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체력 관리 힘써 주세요. 두 번째 사례는요, 수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이제 전선 연결 중에 감전돼 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우천으로 이제 비 오는 날 작업장 바닥에 이제 공조실 내부에 매우 습한 상태에서 이 물 묻은 장갑으로 전원 코드를 꽂으려고 하니까 이제 전류가 팍 흐르면서 이렇게 이제 감전이 됐어요. 이 3중 접지 공사가 제대로 접속이 안 됐던 거죠. 우리 전원 꽂이 제3의 접촉점 여기에 이제 연결해서 접지로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됐었고요. 표준 안전작업과 안전수칙을 게시를 하고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게 게시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요, 누전 차단기를 부착한 이동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누전 차단기조차 제대로 동작을 못했어요. 그리고요, 이 전기 작업할 때 특히 위험하니까 표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 준수가 안 됐고요. 이 전기 작업은 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은 특히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전기 작업을 할 때는 이제 그 관리 감독을 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코칭하고 지도하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특히 위험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전기가 위험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잘 해주세요. 세 번째 사례는요, 경비원이 야간 순찰 중에 넘어져 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이 맨홀 이 요철 부분에 여기 걸려 가지고 이제 넘어져서 이제 머리를 다쳤는데요. 응급 조치를 받았지만 이제 사망을 한 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과거 같으면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젊은 날에는 어디 걸려서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내 마음 같지 않고 옛날 같지 않고 이런 사고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짐 요소를 사전에 분명히 오고 눈에 띄고 보였을 텐데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 미리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요철 부분은 요건 볼 때마다 여기 언젠가 한번 걸려 넘어질 수 있겠다. 이거로는 딱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안전조치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평소에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순찰을 도는 코스가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하는데 여기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안전한지 이걸 꼭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요. 야간 순찰 때는 어찌됐든 이제 조명등을 확실히 휴대를 해서 캄캄한 길을 그냥 더듬거리고 가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여기서도 필요한 게 체력 관리예요. 이런 체력 관리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체력 관리를 해야지 그 조그만 작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 작은 삐끗해가지고 그냥 막 삐고 이런 전림 사고, 접질리고 이런 사고 나고 하는 것들 체력 저하에서 오고 이렇게 이제 이런 미리미리 몸 풀어주는 거를 안 하는 데서 와요. 아니 저 야구 선수, 축구 선수들이요. 1시간 게임 들어가기 위해서 그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100시간 이상 연습하고 훈련하고 몸풀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사전에 몸풀기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우리 몸풀기 스트레칭 먼저 하고 우리 일 시작합시다 해서 기분 좋고 컨디션 좋게 이걸 몸을 풀고 만들어서 작업에 임하시면 순찰에 임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뭐 무거운 거 다루는 이런 작업에 임하실 때 안 다치려면은 아침에 몸풀기 스트레칭 이걸 꼭 필수로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걸 왜 보여드렸나 하면은요. 이 유튜브에서 이 드릴을 한 번에 두르륵 따가지고 먹는 드릴에다가 옥수수를 끼워가지고요. 한 입에 탁 털어넣는 이게 이제 한때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걸 흉내를 내느라고 지금 시도를 하다가 옥수수는 제대로 따먹지도 못하고요. 이 드릴에 머리카락이 감겨가지고 이렇게 한 뭉치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여기는 회복되려면 이제 몇 년 걸립니다. 통증도 그렇고 보기도 흉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중시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같이 봤어요. 그리고요, 이제 더위가 이제 막바지에 이렇게 이제 또 처서가 돼가지고 뭐 모기의 그 침도 구부러진다는 이제 처서도 이렇게 지냈는데 아직도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이걸 좀 알아봐 두는 게 좋겠어요. 온열 질환은요, 여기 일사병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일사병은요, 체온이 37도에서 40도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사병보다 이제 좀 더 심한 거는 열사병이라고 있어요. 열사병은요, 체온이 일단 40도 이상 올라가고요. 오히려 이때는 이제 그 땀을 흘릴 수 있는 그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땀을 흘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일사병은요, 이렇게 얼굴이 막 창백해지면서 두통이 오고 막 어지럼 증세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감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무기력감이 오고요. 그런데 이 일사병 증상이 이제 왔을 때는 시원한 곳에 가서 옮겨가지고요. 30분 이상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물을 공급하고 이온 음료 마시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수분을 섭취하면은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일단 땀을 흘릴 수 있는 상황이면은 이제 일사병이면은 이렇게 휴식을 통해서 물을 섭취해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데요. 또 이렇게 열사병 증상이 왔을 때 40도 이상 올라가고 땀도 한 방울도 안 나고 몸이 불덩이 같이 뜨겁고 할 때 이때는 이제 말이 어눌해질 수 있고 막 호흡이 이상해지고 발작이나 경련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왔을 때는 이거 위험하니까 일단 찬물이나 얼음 같은 걸다가 몸을 빠르게 체온을 낮추면서 119에 연락해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긴급 치료를 받아야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병과 열사병은 대응 조치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폭염 이제 주의보 내리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폭염 이제 이어지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 주의보가 나오면은 그때는요,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더운 날 그 뜨거운 시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말 뜨거운 시간에는 야외 작업을 좀 안 하고 미리 시간 조절을 해서 이렇게 미리 앞당겨 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더운 날 밖에 나가야 외출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챙이 긴 모자를 써서 얼굴에 직사광선을 피하고요. 양산이나 이제 마실 것 같은 걸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해요. 마실 거는 순수한 물, 찬물이 좋아요. 여기에 이제 그 탄산음료 같은 거, 톡 쏘는 맛, 또 이렇게 이제 카페인 들어있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수분을 뺏어가 가지고요. 갈증을 유발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면서 좀 휴식을 좀 더 취하는 게 필요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더운 여름날 되면은
이렇게 이제 냉방기가 풀 가동이 되고 선풍기 다 돌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늘어난 사용량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자리를 뜰 때에는 스위치를 끄고 코드를 뽑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퇴근 시간에는 한 번 더 둘러보고 코드를 분명히 빼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그 냉방기, 선풍기 다 꽂아놓은 채로 돌아가는 채로 그냥 놔두고 퇴근을 해버리면은 여기서 이 콘센트에서 과열되고 열이 나가지고요, 불이 붙어가지고요, 화재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더운 철에 전기도 뜨거우니까 그 퇴근할 때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화재 요인은 없는지를 점검을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안전에 집중해서 성공한 사례 소개해 드릴 회사는요, 듀폰이라는 회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세계 최대 종합화학 회사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1802년에 설립한 그 화약 회사인데 220년 된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유명해진 게 1938년도에 세계 최초로 나일론을 개발해 가지고 나일론이 대히트하는 바람에 유명해진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요, 안전을 최고의 경영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 이 회사가 늘 강조했던 거는 안전한 일터가 행복에 직결된다는 것을 늘 강조를 했어요. 왜 여기에 중점을 두게 됐나 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화약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이 화약은 아차 실수하는 바람에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안전의 중요성을 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철저한 안전 습관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70개 나라에 진출해가지고 6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부여를 하고 이거를 자꾸 실천을 했어요. 1811년도에 안전 규칙을 제정을 하고요,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회의, 모든 교육 시작하기 전에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육 진행하다가 어떤 불상사가 생기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문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왼쪽으로 꺾어서 나가면은 밖으로 연결됩니다 하는 거를 꼭 확인을 하고 회의나 교육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방문 고객이 와서 한 20-30분 있는 동안에도 만약의 경우에는 출입문이 비상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하는 걸 꼭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문객의 안전까지도 챙겨주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경영 철학에 첫째로는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인다는 거예요. 안전 전문 강사는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안전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살피고 사례를 모으고 기록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이런 거를 늘 해요. 그래서 직원들의 모든 직원들이 안전의식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이렇게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는 직원을 채용할 때, 보수 교육할 때 수시로 안전 서약을 받습니다. 안전 서약서가 어떻게 생겼나 하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서약서. 나는 어떠한 불안전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 불안전한 행위 발견 시 즉시 시정토록 알려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본인 사인을 해가지고 회사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약서를 내고요,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전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 처분이나 해고까지도 감수하는 걸로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회사도 열심히 지키고 직원도 열심히 지키는 걸로 이렇게 같이 해나가는 거죠. 여기서는요, 안전 위기 발생했을 때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요, 여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하면은 모든 작업을 딱 중단하고 그 위험 요인이 해소된 다음에 다시 작업이 재개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리고요, 일상생활에서 안전생활화를 이제 실천 운동을 하는데 이 모든 사무실에는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 자체가 없게끔 이런 걸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유리는 안전 유리용 접합 필름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혹시 유리가 깨져도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이런 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 이제 극장에 갔을 때 이거 꼭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비상시 나의 대피로는 어디인가? 사전에 숙지하는 거예요. 그걸 늘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만약에 이 상황에서 위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나는 어느 쪽으로 대피를 할 건가 하는 거를 살펴두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뾰족한 연필 사용할 때 필기구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근데 이거를 혹시라도 여기 찔릴까봐 이거를 이제 그 필통 속으로다가 들어가게 꽂는 거를 습관적으로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출입문은 항상 자기 쪽으로 당기는 문으로다가 연 거예요. 당겨서 열 때는 문제가 없는데 밀고 나가는 걸로 하다 보면 반대쪽에 사람이 있을 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은 당기는 걸로 그렇게 이제 여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는 계단을 이용할 때 항상 이 손잡이를 사용을 합니다. 손잡이를 잡고 가야지 이걸 안 잡고 평지 걸어가듯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은 눈에 띄는 대로 그냥 벌점을 매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급히 가다 보면은 이 기역자로 꺾이는 모서리에서 반대편에서도 동시에 사람이 이렇게 딱 달려오면은 부딪혀가지고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예방하기 위해서 모서리 바깥쪽에다가 볼록 거울을 설치해가지고 모서리는 반대쪽에 누가 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이걸 환경을 갖춘 거죠. 아무튼 이 회사가 이렇게 이제 안전을 철저하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난 220년간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70개 나라에 진출해서 6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210년 전에 안전규칙 제정해가지고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해서 그렇게 안전사고 없는 회사로다가 열심히 이걸 하다 보니까 안전으로 유명한 회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 회사가 그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소소한 제품들이 있지만은 가장 많이 팔리는 핵심 주력 상품은 안전에 관련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이런 이제 보안경이라든지 뭐 마스크 또 이렇게 이제 장갑 또 이렇게 이제 그 안전화 이런 모든 것들이 기왕이면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회사 제품을 쓰자고 해서 모든 안전 제품 중에 가장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 회사, 지금까지 안전으로 성공한 그런 이제 세계적인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회사보다 더 강력하게 안전제일 신화에 도전하는 희망찬 기업이 있습니다. 종사원은 2,000명 미만의 이제 신생 기업이고요. 듀포를 뛰어넘는 안전제일 기업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동종업계 최초의 안전 TV를 운영하고 있는 KDFS 들어보셨죠? KDFS의 안전 TV를 운영하면서 안전에 관한 한 선진 기업으로 이렇게 앞장서 가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 분야 선진 기업 KDFS는요, 이 안전 TV를 열심히 운영하는데 이 안전 TV 방송을 금년 3월 10일 날 이제 개국을 했어요. 오늘 현재 정기 구독자는 237명이에요. 업로드한 동영상은 이제 66편이 올라가 있고요. 여기 이제 누적 시청한 학습한 횟수는 이제 7,654회 이제 시청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안전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안전 TV는요, 외부인들한테는 공개를 안 하고 우리 KDFS 소속 직원들한테만 이거를 이제 공개를 계속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전 관련된 영상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그 기대보다는 조금 미진해요. 정기 구독자가 우리 2,000명 중에 237명뿐이 안 되니까 10명 중에 1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게 부진할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교육 영상을 녹화해서 이제 제가 센터장님께 소장님께 이렇게 보내드리면 직원들한테 카톡으로다가 이제 링크를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링크를 연결해서 카톡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시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기본 로그인이 돼 있으면은 연결이 제대로 되지만 그 유튜브에 제대로 로그인이 안 돼 있을 때는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카톡을 타고 연결되어 온 그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로 확실하게 연결해서 보아야만 구독도 할 수 있고 좋아요도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 팁을 안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김영석님은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전부 기록이 남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예.
모든 분들의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는요, 이렇게 유튜브 아이콘이 있습니다. 유튜브 아이콘을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유튜브 초기 화면이 열립니다. 유튜브 초기 화면이 이렇게 열리면은 맨 위에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거울같이 생긴 요거를 딱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유튜브 검색 창이 열립니다. 유튜브 검색 창이 열리면 이렇게 요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KDFS 안전 TV를 입력을 하면은요, 우리 KDFS 안전 TV가 이렇게 딱 뜹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딱 터치를 하면은요, 우리 KDFS 안전 TV 화면이 열려요. 그리고 이게 빨간 글씨로 구독이 되어 있으면은 요거를 딱 터치를 하면 여기 이제 검정색 글씨 구독 중으로 딱 바뀝니다. 그러면서 안전 TV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동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히 꼭 참고해 주시고, 오늘 구독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우리 남수원 센터 식구들일 것 같아요. 오늘 몇 분이나 이렇게 구독 신청을 해주시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상반기 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하반기 평가 대비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품질 개선 우수 사례, 이제 평택 빌딩에서 정비했던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빌딩 내 전체 창고 15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렇게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체 종사원이 한 마음으로 일체 정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고를 1년 번호를 부여하고요. 여기 이제 내용물들을 경비실에서 24시간 공유해서 화재나 수해가 났을 때 위기 발생에 대비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 안전을 위해서 이제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 표지판은 어느 부서에 누가 관리하는 건데 여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연락 달라고 하는 이게 이제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비실에서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관리 취약구역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한 건데요. 위험물 저장소 인근에 이제 이런 취약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를 이 위험 지역에 이 구방범초소 옆인데요. 여기다 이 금연구역 표지판 해놔도 캄캄하면은 그냥 여기 와서 적당히 담배도 피울 수 있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구역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요. 여기 출입 금지판보다 표지판보다 더 효과가 탁월한 여기 이제 화단을 조성을 해서 꽃밭을 만들면은 충분히 여기 이렇게 이제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다 이제 꽃밭을 조성하기로 하고요. 여기 이제 유기질 비료를 살포하고 구절초도 심고 채송화도 심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정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추락사고 위험기관에 대한 긴급 대응을 한 거예요. 용도 폐기된 방공호가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여기 추락했을 때 안전사고가 날 수 있었거든요. 그 여기에 그 위험 지역을 여기 이제 낙엽으로 덮어져 있던 거를 낙엽을 일단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여기에 길이가 2m, 세로 1.5m, 깊이가 1.5m 되는 이 용도 폐기된 이 방공호, 빠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여기를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철판 덮개를 하고 여기에 이제 화단 조성하는데 이렇게 이제 편입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기로 한 겁니다. 옥상 관리가 이제 사실 여기 좀 이렇게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여기 이제 완전히 환경 변화를 위해서 살펴보고 대응을 한 건데요. 여기 이제 옥상은 실제 관심권 소외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거미줄도 치고 뭐 배수구도 막힐 수 있고 청소도 하기 어렵고 솔직히 청소해도 표시도 안 나고, 그런데 여기 이제 옥상 관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여기 위험성 창존해가지고요. 이런 거는 캄캄할 때 걸려 넘어지기 딱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전을 위해서 눈에 팍팍 띄는 이런 이제 색깔을 이렇게 이제 시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색과 청소를 완료해서 개선 이미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심어준 겁니다. 다음이 주차장 입구에 이렇게 표지판이 없으니까 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장비를 활용해서 이 안전 표지판을 설치를 해가지고요. 안전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험 요인을 제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방문 고객 차량이나 우리 직원들 차량이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고 예방에 이제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 안전 표지판, 높이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건물 입구 주출입로에 이 주차장 바닥에 여기 요철이 발생을 해서 이제 위험성이 상존을 했습니다. 자, 여기 헛디뎌 가지고 걸려 넘어질 수 있고요. 빈분이 고이면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누수되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발굴을 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중대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 가지고요. 이게 선제적인 조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조치를 해서 그 안전한 일터로 만드는데 효과를 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빌딩의 이제 상징인 정문에 철문이 이렇게 녹슬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했고요. 첫인상이 우려되는, 또 이렇게 이제 울타리, 철제 울타리에 녹이 쓸어 가지고 아주 이렇게 이미지가 손상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녹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요. 도색을 산뜻하게 해서 이미지를 바꿔버린 겁니다. 빌딩의 가치가 이제 쑥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향상시킨 정비 구간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그 보행자나 지나가는 장비가 이거 충돌할 우려가 있는 구간이죠. 한번 부딪혔네요. 요거 깨끗이 정비를 하고 표지판을 이렇게 붙여서 안전에 대비한 겁니다. 여기도 한번 부딪혀서 긁었네요. 여기 깨진 부분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표지판을 새롭게 붙여서 이미지를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 주차장 이 지저분한 부분들을 청소를 하고 도색을 해서 완전히 산뜻하게 이미지를 바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흡연 지정구역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도색을 해서 산뜻하게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요, 풍수에 대비 모래주머니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비치를 하고 여기다 이제 소장명의 안내판을 붙인 거예요. 장 맞았을 때 폭설 이런 경우에 재난 대비 모래주머니가 사용해 주시고 우선 사용해 주시고 연락 달라고 이렇게 소장 명의로 이제 공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그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길에 빗물이 떨어지면 쭉 흘러 들어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집수정이 있는데 이 집수정 위험 구간을 딱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요. 요철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사람 빠지지 않게 이제 정비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품질 평가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이제 4연패를 했는데요. 우리 이제 금년에도 또 열심히 해서 5연패 달성을 위해서 이제 열정적으로 이런 정비 작업을 했는데요. 우리 안전과 행복을 위한 우리의 이제 이런 정성과 노력은 굳이 말로 설명 안 해도요.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실천하고 환경을 바꿔놓으면은 그 점검반이나 평가위원 보면은 다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마음으로 열심히 대처를 해가지고 우리 금년에 5연패 달성에 우리 기어이 한몫들 다 같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백범 김구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 제가 이제 이 글이 딱 눈에 띄었어요.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얼굴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고 마음 좋은 것이 또 중요하다. 이런 거를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몸과 얼굴과 마음이 다 같이 이렇게 좋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 좋은 얼굴, 얼짱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성형수술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형수술은 부작용도 있고요. 도로 세월이 흐르면 도로 꽝이 돼요. 그래서 이 좋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웃는 얼굴은 점점 더 따뜻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너그러움이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40대 이후에는 자신의 얼굴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40 이전에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얼굴이 효과를 보는데 40 이후에는요. 내가 마음가짐을 평소에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표정이 얼굴이 그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얼굴, 멋진 얼굴, 예쁜 얼굴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몸짱이 중요한데요.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체력 관리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체력이 저하돼 있고, 또 해마다 나이 먹으면서 체력이 저하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체력 관리를 열심히, 틈난 대로 운동 열심히 해서 우리 몸을 체력 관리를 잘 해야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요, 또 균형 있는 섭취가 또 중요해요. 음식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를 하고, 또 섭취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씹어서 분쇄를 해가지고 침을 섞어 삼켜야만 소화기관이 튼튼해져요. 군의 식당에 가보면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그 식사를 막 3분 내, 5분 내에 후닥닥 서둘러서 해버리고 그냥 퍼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 그러니 이렇게 이제 소화기관이 자꾸 탈이 나거든요. 충분히 씹어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맘때 되면은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은 성적표가 오는데, 성적표에 모두 조금 위험하니까 조심하고, 모두 조심하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럼 그럴 적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고서는 가서 누우면은 아주 죽는 길이고요. 걸어야 산다. 이게 누주걸산이에요.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몸을 자꾸 움직여서 건강 체질을 만들어 나가시면은 그쪽은 수치 나빴던 거 다 개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주걸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마음짱이 되기 위해서,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출발점이 역지사지예요.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 마음, 이 역지사지를 충분히 실천하면 성인 반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역지사지를 실천해 주시면서 이 생각의 근육을 자꾸 좋은 쪽으로 길러주시고요. 그 넉넉한 마음을 갖기 위한 지식을 쌓고 성품을 다스려 나가는 훈련과 연습을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결혼식 주례를 몇 번 해봤는데, 여기서 얻은 경험이, 결혼식 전에는 그렇게 상대방을 좋아하고 그냥 사랑이 그냥 눈에서 그냥 철철 흐르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얼마 시간이 지내고 나면은 그거는 애정은 온데간데 없고요.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가정이 깨지는 데가 3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거 원인을 찾아보니까, 결혼 전에는요, 이제 전부 그 서로 이제 나의 결점은 다 숨기고 나의 장점만 자꾸 자랑하고 좀 과대 포장해서 이렇게 잘 팔리기 위해서만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 서로 내 마음을 감추고 내 결함을 감추고 과대 포장해가지고 봉 잡으려고 상대방을 이렇게 봉 잡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드러난 들 어떡하겠어요? 결혼한 다음에는 봉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봉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봉이 돼줘야 가정이 유지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살아도요, 한 20년 이상 이렇게 살다 보면 애정은 다 식어버려요. 그때까지 애정이 짜릿짜릿 흐르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애정이 다 식었다고 해도 그때는 애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우애로, 동지애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동반자로, 동지애로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부부 생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직장 동료도요, 그렇게 마음에 들고 그냥 애정이 철철 흐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동료와 어려운 과업을 힘을 합쳐서 같이 헤쳐나가는 동료애로, 동지애로 같이 힘을 합쳐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같이 해나가는 게 우리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걸 기억을 해주세요. 나무 물통의 법칙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조직이 어떤 단체든지 성과를 내는 거는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물론 앞장서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성적표는요, 여기까지만 나와요. 여기까지가 어딘가 하면은요, 그 조직 안에서 뭔가 실력이 딸리거나 좀 부족하거나 소외되거나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정적으로 문제 있거나 건강에 문제 있거나 신입이어서 아직 적응이 안 되거나, 이렇게 아직 이제 적응이 덜 된 이런 사람들만큼 성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분 칭찬해드리고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아직 잘 따라오지 못하는 힘들어하는 그분도 살펴보고 그분 발굴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독려해가지고요. 팀워크를 이루고 다 같이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서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소외된 가족이 없는지 힘들어하는 분이 없는지 살펴서 그분한테서 사고 나면 우리 다 같이 사고 난 기관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팀워크를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사진은요, 산재 환자, 보훈병원의 산재 환자, 이렇게 이제 환자가 이렇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 이 산재 환자 사진을 하나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장애인 돼가지고요, 평생 장애를 안고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산재 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미리 조심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게 안전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서로 밝은 얼굴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그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인상이 좋은 게 중요해요. 인상 좋은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여들고요. 그 인상 좋은 사람 나타나면 주변의 분위기가 따끈따끈해져요. 근데 진상이 나타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 슬금슬금 피해가요. 그리고 진상이 나타났을 때 느낄 수 있는 거는 주변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괜히 필요 이상으로 화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이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진상이 아니라 인상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웃는 얼굴, 웃음으로 행복 바이러스를 주변에 전파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수원 센터장님, 정용직 센터장님은 정말 따뜻한 마음과 그 넉넉한 마음이 늘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이제 더 가깝게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지는 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남수원 센터 식구들 모두 늘 이렇게 밝은 얼굴, 웃음 띤 얼굴로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KDFS 가족, 특히 우리 남수원 센터 가족 모두 안전해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저와 이렇게 1시간 공부를 했는데요. 당부드리는 건 이제 오늘 교육 끝나면은 제가 이제 그 설문서를 몇몇 분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서 받으신 분은 읽어보시고 좀 회신을 좀 바로 해주시면 오늘 교육이 이제 종료가 될 수 있겠어요. 네, 이제 우리 좀 이렇게 이제 음소거 해제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해제를 하시고 우리 저하고 이렇게 만났으니까 오늘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남수원 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남수원 센터 화이팅! 그렇지.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요, 저 최고 하겠습니다. 남수원 센터 정말 최고세요. 네, 제가 남수원 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남수원 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네, 이렇게 격려 말씀, 인사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시간에 걸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명 강사, 명 교수님, 이덕신 교수님에게 다 같이 한번 다시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 누죽걸산 그거 저 항상 마음에 담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예. 예. 하여튼 저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은 그 지나친 법이 없는 그 안전은 사소한 실수로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 유념을 하시고 안전수칙 준수하면서 일하시는 거 그거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오늘 고생하신 이 교수님 그 안전 TV 그 유튜브 구독 그 유튜브로 접속하셔가지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그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오늘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얼른 일하셔야 되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